모리타니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광활한 사막 뒤에 숨겨진 이 서아프리카 국가는 놀라운 경치와 역사적 미스터리, 그리고 독특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바쁜 도시를 떠나 모리타니아는 탐험가들에게는 천국과도 같은 곳입니다. 모리타니아에서의 독특한 관습 중 하나는 이혼식에서 여성의 생식력을 축하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결혼에 대한 그들의 관점과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을 반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 나라에 대한 흥미로운 것들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매혹적인 여행과 잊지 못할 경험을 할 준비가 되셨나요? 모리타니아의 경이로움을 탐험하는 여정을 함께 하세요. 1. 이혼 축하. 모리타니아에서 이혼은 항상 슬픈 사건이 아닙니다. 다른 많은 곳과는 달리 특히 여성에게는 기쁜 시간일 수 있습니다. 모리타니아에서 여성이 이혼할 때 그녀의 가족과 친구들은 종종 그녀를 위해 큰 파티를 엽니다. 이러한 축하 행사들은 음악과 춤, 그리고 많은 음식으로 매우 화려할 수 있습니다. 이혼한 여성은 보통 가족과 지역사회로부터 많은 선물을 받습니다. 이 선물은 전통 의상, 보석, 또는 가정용품일 수 있습니다. 파티 동안 여성은 자신의 가장 멋진 옷, 종종 전통적인 모리타니아 의상을 입고 헤나와 보석으로 자신을 장식합니다. 이 축하는 그녀의 새로운 시작과 자유를 기념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지역사회의 지지를 보여주고 그녀의 새로 찾은 독립성을 인정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모리타니아에서는 이혼 후 여성의 지위가 오히려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번 이혼한 여성들은 종종 경험이 많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사회는 이를 여성들이 자존심과 평화를 되찾고 새롭게 시작할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결혼의 끝에 대한 부끄러움이나 오명이 없습니다. 대신 여성들은 힘과 자신감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봅니다. 축하가 끝난 후 여성들은 부모의 집으로 돌아가며 기쁜 환호와 축하의 소리를 받습니다. 하지만 이 전통에는 비판자들도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것이 남편과 그의 가족에게 불경스럽고 그의 명예를 해친다고 생각합니다. 결혼해서 태어난 아이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사랑과 결혼에 대해 혼란스럽고 걱정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지지자들은 반면에 이러한 축하가 여성들이 슬픔을 떨쳐내고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여성들이 행복을 누릴 권리와 자신의 삶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이혼 축하는 여성들이 그 권리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들의 문화에 대해 어떻게 느끼시나요? 그리고 다음에는 이곳 남성들이 이혼 여성에 대해 가진 생각에 대해 놀라게 될 것입니다. 2. 이혼 여성의 시장. 이혼 후 재혼할 기회를 찾고 계신가요? 모리타니아에 오세요. 이곳에는 이혼 여성 전용 시장이 있습니다. 특히 농촌 지역에서 높은 이혼율이 이 특별한 문화적 특징을 만들어냈습니다. 온라인 데이팅 앱이 인기를 끌기 전 이 시장은 새로운 파트너를 찾는 사람들에게 완벽한 장소였습니다. 놀랍게도 모리타니아의 독신 남성들은 젊은 독신 여성보다 이혼 여성들을 선호합니다. 그들은 경험과 성숙함이 높이 평가된다고 믿습니다. 이혼 여성들은 좋은 가사 관리 능력, 배려심, 그리고 힘든 생활 조건에 적응하는 능력으로 인정받습니다. 그들은 아내와 어머니의 역할을 맡기에 완벽한 후보로 여겨집니다. 많은 중동 이슬람 국가들과는 달리 모리타니아의 베르베르 사회에서 이혼 여성들은 경시되거나 재혼이 금지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혼 후 재산과 소유물을 가질 권리가 있으며 종종 이러한 물건들을 시장에서 팔아 생활비를 충당하고 새로운 파트너를 유치합니다. 이 독특한 문화적 특성은 여성들이 도전적인 사회적, 경제적 조건에 어떻게 적응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는 또한 성별 고정관념, 여성의 역할, 그리고 사회에서 성평등을 촉진할 필요성에 대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모리타니아의 결혼 시장은 그곳 여성들의 삶을 반영하는 작은 세상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행복을 찾고 자신의 자존감을 확인하며
변화하는 사회에서 힘을 보여줍니다. 이 나라의 미의 기준은 꽤 독특합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께 공개할 예정이니 기대해주세요. 3. 가바주, 강제급식. 모리타니아에는 가바주 또는 강제급식으로 알려진 논란의 여지가 있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 관습은 이 나라의 독특한 미의 기준과 문화적 신념과 관련이 있습니다. 모리타니아에서는 특히 특정 민족 집단 사이에서 여성의 체형이 종종부, 지위, 그리고 매력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이 때문에 소녀들과 여성들은 더 큰 체형을 얻기 위해 강제로 음식을 먹입니다. 전통적으로 모리타니아에서는 더 큰 체형이 더 아름답고 부와 생식력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이는 서구의 날씬함에 대한 이상과 매우 다릅니다. 모리타니아에서는 잘 먹은 여성이 그 가족이 부유하고 잘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바주는 매우 강압적인 방법을 포함합니다. 때로는 5살 어린이조차도 고칼로리 음식인 기장, 낙타의 우유, 지방이 많은 고기를 대량으로 강제로 먹도록 합니다. 이 과정은 신체적 제재와 고통스러운 기술을 포함하여 그들이 많은 음식을 소비하도록 만듭니다. 강제 급식은 비만, 당뇨병, 심장병, 그리고 심리적 외상과 같은 많은 건강 위험을 초래합니다. 극단적인 체중 증가는 그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장기적인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모리타니아의 소녀들을 위한 비만 캠프에서의 여정은 시작됩니다. 이 캠프는 마치 살아있는 지옥과 같으며 소녀들의 어린 시절과 꿈을 앗아갑니다. 매일 소녀들은 약 5파운드의 곡물과 2컵의 버터를 섞어 먹고 5갤런 이상의 낙타의 우유를 마시며 정상적인 칼로리 필요량의 8배를 섭취해야 합니다. 이 캠프를 운영하는 여성들은 소녀들이 먹도록 강요하는 잔인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들은 소녀들에게 낙타의 우유를 마시게 하고 하루에 여러 번 먹게 하며 신체 활동을 제한합니다. 소녀들이 따르지 않으면 고문, 조롱, 그리고 처벌을 받습니다. 젊은 세대, 특히 교육과 글로벌 미디어에 접근할 수 있는 세대 사이에서 태도 변화가 느리지만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구의 미의 기준이 점차적으로 신체 이미지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뿌리 깊은 전통과 사회적 기대는 이 관습을 완전히 끝내기 어렵게 만듭니다. 많은 가정이 더 큰 체형이 여성의 결혼 가능성과 사회적 지위에 필수적이라고 믿기 때문에 변화를 거부합니다. 여러분은 모리타니아의 가바주 관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4. 300kg의 미인. 모리타니아는 아름다움에 대한 독특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장소와는 달리 그들은 때때로 300kg, 즉 약 660파운드에 달하는 매우 큰 체형의 여성을 존경합니다. 한 여성인 수잔 씨는 모리타니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으로 여겨집니다. 그녀의 매우 큰 몸은 엄청난 가슴, 큰 허리, 부풀어 오른 다리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나라에서는 이것이 많은 젊은 소녀들의 꿈입니다. 수잔 씨의 아름다움은 그녀에게 단순한 명성을 넘어 부유한 삶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녀가 어렸을 때 그녀의 마을의 많은 부유한 가정들이 그녀를 그들의 가족에 시집 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는 성공한 남편의 아내가 되는 행운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큰 체형은 건강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수잔 씨는 움직이고 일상 활동을 하는 것이 어렵고 많은 심각한 건강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를 이해한 수잔 씨는 아름움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바꾸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자녀들에게 자신이 먹었던 방식으로 먹게 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아름다움이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음을 상기시켜주며 서로 다른 공동체의 문화와 신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또한 건강하지 않은 방식으로 사는 것의 위험에 대해서도 경고합니다. 수잔 씨의 크기는 그녀의 공동체에서 자부심의 원천이지만 그녀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립니다. 다음 정보는 여러분을 흥미롭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께 특별한 10초 요청이 있습니다.
만약 저를 도와주실 수 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지원은 이 채널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와 제 팀은 여러분을 위해 이 프로그램을 더욱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래가 성사되었나요? 무르시다트, 여성 종교 지도자. 무르시다트는 커뮤니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여성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여성들은 영적 조언자이자 지역 사회의 리더로 특별히 훈련받았습니다. 그들은 종교적 질문에 답하고 사회 복지를 증진하며 이슬람 가르침의 틀 안에서 성평등을 위해 노력합니다. 무르시다트는 그들의 지역 사회에서 많은 일을 합니다. 그들은 여성들을 위한 기도 세션을 이끌고 꾸란 공부를 가르치며 종교적 지침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일은 종교를 넘어섭니다. 그들은 가정폭력, 아동결혼, 여성교육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다룹니다. 그들은 여성의 권리와 복지를 옹호하고 건강, 이생, 가족 계획에 관한 워크숍을 조직합니다. 그들의 모리타니아 사회에 대한 영향은 큽니다. 무르시다트가 종교적 맥락에서 여성에게 리더십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전통적인 성별 장벽을 허물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성들이 공적 생활에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여성과 소녀의 권리를 옹호합니다. 그들의 일은 차별적 관행에 도전하고 성평등을 촉진합니다. 또한 그들은 상담을 제공하고 사람들이 사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 지역 사회의 복지를 증진합니다. 무르시다트는 또한 온건하고 포괄적인 이슬람 해석을 촉진합니다. 그들은 극단적인 이념에 맞서 싸우고 서로 다른 종교 공동체 간의 평화로운 공존을 촉진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일은 쉽지 않습니다. 일부 보수적인 사회에서는 여성의 종교적 리더십 역할에 대한 생각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훈련 프로그램과 지역사회 이니셔티브에 대한 자금이나 지원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깊이 뿌리내린 문화적 규범이 그들의 수용과 영향력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무르시다트가 이러한 도전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그들의 훈련 프로그램과 지역사회 이니셔티브에 더 많은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대중을 교육하는 것도 핵심입니다. 무르시다트와 다른 종교 및 지역 사회 지도자 간의 협력을 장려하면 보다 포괄적이고 지지적인 환경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6. 타겔무스트, 얼굴베일. 타겔무스트는 얼굴베일 또는 체체라고도 불리며 주로 모리타니아와 말리, 니제르, 알제리와 같은 사하라 사막의 다른 지역에서 남성들이 주로 착용하는 특별한 의복입니다. 이 독특한 의복은 문화적, 실용적, 사회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겔무스트는 사하라 지역 원주민인 투아레그 사람들의 정체성의 상징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문화유산과 자부심을 나타냅니다. 모리타니아에서 타겔무스트는 유목생활 방식과 사막 부족의 풍부한 역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투아레그에게 이것은 단순한 의복을 넘어 성인이 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남자들은 보통 25살 정도에 타겔무스트를 착용하기 시작하여 성년으로의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이 전통은 모리타니아 사회에서 그 깊은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타겔무스트의 주요 목적은 착용자를 혹독한 사막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얼굴과 머리를 강한 태양, 모래폭풍, 그리고 사하라의 극한 온도로부터 차단합니다. 이 천은 보통 가볍지만 튼튼하여 요소들로부터 강한 장벽을 제공합니다. 또한 먼지와 모래를 차단하여 착용자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이러한 입자들이 호흡 문제와 기타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사막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타겔무스트는 겸손과 존경을 나타냅니다. 얼굴을 가리는 것은 사회적 및 종교적 환경에서 겸손하고 예의를 지키는 방법으로 여겨집니다. 이는 타인에 대한 존경의 표시입니다. 또한 타겔무스트의 품질과 스타일은 착용자의 사회적 지위와 부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고급 직물과 세부 디자인은
종종 더 높은 사회적 지위와 연결됩니다. 타겔무스트는 모리타니아의 문화유산에 대해 많은 것을 드러내지만 이 나라에서 LGBTQ 공동체가 직면한 문제 또한 조명합니다. 7. LGBTQ 권리 금지 모리타니아에서 LGBTQ 공동체에 속하는 사람들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그들은 많은 차별을 경험하며 자신이 누구인지 때문에 종종 나쁜 대우를 받습니다. 법적으로 동성 관계가 불법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들은 여전히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소외당하고 공격받고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들은 교육, 일자리, 의료 서비스, 심지어 정상적인 삶을 살 기회를 잃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숨기고 끊임없이 걱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모든 도전에도 불구하고 모리타니아의 LGBTQ 공동체는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목소리를 내고 권리를 위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비밀 회의를 열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연결하며 평등과 존중에 대한 메시지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여정은 어렵지만 그들은 결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언젠가 그들의 목소리가 들려지고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모리타니아의 LGBTQ 공동체의 이야기는 우리가 그들이 직면한 불의에 대해 이해하고 행동하라는 요청입니다. 이는 우리가 모두 함께 노력하여 모든 사람이 존중받고 사랑받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모리타니아의 LGBTQ 공동체를 지지하고 사회를 더 개방적이고 포용적으로 만드는 데 도움을 줍시다.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리타니아의 LGBTQ 공동체의 노력과 희망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생각을 서서히 변화시키고 평등의 메시지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하고 그들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에 대해 고민해 보세요. 팔노예제 서아프리카의 광활한 모래 언덕 속에 숨겨진 모리타니아는 고통스러운 현실인 노예제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잔인한 시스템은 2811년에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지만 여전히 존재하여 수천 명에게 고통을 주고 있으며 21세기의 불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모리타니아에서 노예제는 숫자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실제 사람들에 관한 것입니다. 약 40만 명, 즉 인구의 10%가 비밀리에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유가 박탈되고 무급으로 강제 노동을 하며 가혹한 대우와 착취를 당합니다. 이들은 농민, 가축 목자, 소박한 여성, 심지어 순진한 어린이들까지 포함됩니다. 그들은 뜨거운 사막 태양 아래에서 끝없이 일하며 겨우 작은 식사와 가혹한 구타를 받습니다.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기의 노예들과 마찬가지로 이들은 완전히 주인에게 소유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물건처럼 사고 팔릴 수 있습니다. 더욱이 그들의 자녀는 노예로 태어나며 고통의 악순환이 다음 세대로 이어집니다. 이 노예제도는 어두운 소용돌이와 같아서 사람들을 가두고 교육, 의료, 심지어 결혼할 자유조차 박탈합니다. 모리타니아에서 노예제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은 슬픈 모순으로 정부의 무능력과 국제사회의 무관심을 드러냅니다. 불법이지만 자원 부족과 약한 법 체계, 깊이 뿌리내린 전통 때문에 법을 시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빛이 있습니다. 많은 비정부 기구와 인권운동가들이 이 잔인한 시스템을 끝내기 위해 타이어러슬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노예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육을 제공하고 직업을 찾도록 돕고 그들의 권리를 요구하며 이 긴급한 문제에 대해 지역 사회의 인식을 높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변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노예제에 반대하여 목소리를 내고 인권을 위해 싸우는 단체를 지원하며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한 세상을 만들자는 메시지를 퍼뜨립시다. 9. 높은 범죄 및 테러율. 이 나라는 관광객들이 광활한 사하라 사막을 탐험하고
지역 문화를 즐기거나 아름다운 해변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면 안전이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수도 누악쇼트와 다른 인구 밀집 지역에서는 범죄율이 높습니다. 관광객들은 종종 강도, 소매치기, 그리고 사기에 직면합니다. 이러한 범죄는 귀중한 물건을 잃게 만들고 매우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국가의 북부 지역에서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단체들로부터 상당한 위험도 존재합니다. 이들 단체는 때때로 경고 없이 군사 및 민간 목표를 공격하며 이는 관광객들에게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무장 강도 및 폭행과 같은 폭력 범죄는 덜 발생하지만 특히 경찰이 적은 예단 지역에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리타니아는 또한 마약 밀매, 인신 밀매, 그리고 무기 밀매의 중개 지점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불법 활동은 때때로 폭력으로 이어져 전체 범죄율을 증가시킵니다. 또한 큰 우려는 테러입니다. 알카에다 이슬람 마그레브 지부, 즉 AQIM과 같은 그룹이 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납치 및 보안군 공격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지하드 운동에 영감을 받은 다른 극단주의 그룹들도 존재하며 위협이 됩니다.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모리타니아는 많은 방문객들을 끌어들이는 거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하라 사막은 탐험할 신비롭고 멋진 풍경을 제공합니다. 지역 문화는 독특하고 풍부하며 깨끗한 해변은 완벽한 휴식 장소를 제공합니다. 10. 물 부족. 모리타니아는 거친 아름다움이 있는 나라지만 큰 문제인 물 부족을 안고 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종종 물 부족에 직면하며 이는 그들의 일상생활과 국가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 문제의 주요 원인은 혹독한 사막 기후와 매우 적은 강수량입니다. 매년 모리타니아는 약 8인치의 비밖에 내리지 않으며 이는 일상생활과 농업에 필요한 양보다 훨씬 적습니다. 지하수 자원은 찾기 어렵고 사막 지형 때문에 접근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러한 물 자원의 과도한 사용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모리타니아의 물 부족의 영향은 매우 심각합니다. 사람들은 음료수, 세탁, 농업에 필요한 물을 찾기 위해 힘들게 노력해야 합니다. 수돗물은 종종 더럽고 이는 설사, 이질, 그리고 장티푸스와 같은 질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물 부족은 또한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공장과 서비스의 성장 속도를 늦춥니다. 모리타니아 정부는 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으며 이를 돕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하수를 확보하고 물을 정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물을 절약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여전히 사람들의 긴급한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합니다. 세계 공동체는 모리타니아가 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이는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고 국가가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11. 철광석. 모리타니아는 아프리카에서 철광석의 주요 수출국입니다. 광업은 국가 경제에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철광석은 주로 주에르 지역에서 생산되며 특히 타시아스트와 엠하우다트 광산에서 나옵니다. 이러한 광산은 국가 소유의 SNIM에 의해 운영됩니다. 풍부한 철광석 매장량 덕분에 모리타니아는 세계 철광석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산업은 국가의 수입에 크게 기여하며 많은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광업 활동은 주에르의 티리스 제무르 지역의 마을에서 주로 이루어집니다. 주요 광산은 타시아스트와 엠하우다트이며 모두 국가 소유의 SNIM이 관리합니다. 매년 SNIM은 약 1200만 톤의 철광석을 생산합니다. 이 철광석은 긴 700km의 철도에 의해 누아드이브 항구로 운송됩니다. 그곳에서 다양한 국제 시장으로 수출됩니다. 최근에는 광업 및 운송 인프라를 업데이트하고 확장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모리타니아가 철광석의 주요 수출국으로서 더욱 강력해지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철광석이 모리타니아의 경제를 형성한 것처럼 또 다른 귀중한 광물이 이 나라의 풍경에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12. 금의 땅. 모리타니아는 금의 땅이라고 불리며 특히 금이 풍부한 광물 자원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금 매장량은 주로 타시아스트 지역에 있으며 국제 채굴 회사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타시아스트 금광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금광 중 하나로 모리타니아 경제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광물의 부는 경제 성장과 발전의 기회를 제공하지만 환경 문제와 자원의 공정한 분배와 같은 도전 과제도 동반합니다. 모리타니아의 금의 땅의 매력은 자연의 부와 국가 경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에 있습니다. 금 채굴은 많은 신체적 힘과 용기를 필요로 하는 힘든 작업입니다. 광부들은 많은 위험이 도사리는 깊은 터널을 파고 있습니다. 타는 듯한 사막의 더위, 갑작스러운 모래폭풍, 자원과 의료 서비스의 부족은 사람들의 삶을 힘들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삶에 대한 희망이 그들을 계속 움직이게 합니다. 그들은 매일 열심히 일하며 금을 발견하여 삶을 변화시키고 가난에서 벗어나기를 꿈꿉니다. 그들은 가족을 위해 더 나은 삶을 제공하기 위해 건강과 심지어 생명까지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3. 약한 의료 시스템. 이 나라에서 여성과 어린이들은 매우 높은 사망률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는 국가에 충분한 의사와 간호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병원과 클리닉은 열악한 상태이며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특히 임신한 여성과 새로 태어난 엄마들에게 해당됩니다. 이곳에서 출산 중 어머니가 사망할 확률은 세계 다른 지역보다 10배나 더 높습니다. 이는 양질의 건강 서비스가 부족하고 많은 사람들이 건강과 영양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모리타니아의 아이들도 많은 고통을 겪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질병, 영양 부족, 그리고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해 목숨을 잃습니다. 매년 수천 명의 어린이가 이러한 이유로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건강보험은 정부 직원과 그 가족과 같은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혜택을 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우 비싼 의료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하며 이는 많은 가정을 더욱 가난하게 만듭니다. 정부는 분열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상황이 더욱 악화됩니다. 기부자와 비영리 단체 간의 협력이 부족하여 많은 자원이 낭비되고 실제로 도움이 되지 않는 프로그램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14. 심각한 빈곤 문제. 모리타니아에는 많은 사람들이 빈곤 속에서 살고 있어요. 세계은행에 따르면 2019년에 거의 절반인 46%의 인구가 빈곤선 이하에서 생활하고 있었어요. 즉, 하루에 $2도 안 되는 돈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특히 시골에서는 상황이 더 심각해서 약 63%의 사람들이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고 있어요. 모리타니아의 경제는 광산업에 많이 의존하고 있어요. 철광석과 금을 캐내는데 이 광물의 가격이 떨어지면 나라에 큰 타격을 주게 되죠. 다른 산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워지고 많은 이들이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모리타니아의 기후는 매우 가혹해요. 정기적인 가뭄과 확산되는 사막을 겪고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업에 의존하고 있지만 이런 조건 때문에 농작물을 기르는 것이 매우 어렵답니다. 특히 농업에 크게 의존하는 시골 지역에서는 더욱 그렇죠. 모리타니아에서 이동하고 소통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도로와 통신 시스템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아요. 의료 서비스도 접근하기 힘들어서 많은 사람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 특히 여성과 소녀들은 읽고 쓰는 것이 어려워. 이로 인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좋은 일자리를 얻고 더 많은 돈을 벌기가 힘들죠. 이런 문제들 때문에 모리타니아의 많은 사람들은 음식, 이복, 주거와 같은 기본적인 필요와 의료, 교육, 깨끗한 물과 같은 필수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어요.
빈곤은 영양실조, 높은 중퇴율, 더 나은 기회를 찾기 위해 이주하는 문제와 같은 다른 문제로 이어지죠. 이는 모리타니의 삶과 미래에 대한 매우 힘든 그림을 그려요. 15세계에서 가장 비싼 인터넷 요금 아프리카 서부 해안에 위치한 모리타니는 광활한 황금 모래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인터넷 요금으로 유명해요. 2023년에 Kbel.co UK의 연구에 따르면 모리타니 사람들은 인터넷 접속을 위해 매달 평균 712달러 46센트를 지불하고 있어요. 이 가격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높아요. 이 높은 요금의 주된 이유는 모리타니의 미개발된 통신 시스템이에요. 시장을 지배하는 주요 회사가 몇 개 없어서 경쟁이 제한되고 가격이 올라가죠. 험한 지형과 낮은 인구 밀도도 인터넷 인프라를 구축하고 유지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요. 이런 요소들 때문에 모리타니의 인터넷 요금은 매우 비쌉니다. 이런 높은 비용은 심각한 영향을 미쳐요. 많은 모리타니 사람들, 특히 저소득층은 인터넷 접속을 감당할 수 없어요. 이는 정보, 교육, 일자리 기회를 얻는데 제한을 두게 되죠. 나라의 경제 발전도 고통받고 있어요. 기업과 단체들이 인터넷에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니 다른 나라의 기업들과 경쟁하기가 어렵죠. 16. 전기 모리타니는 아름다운 사막 풍경과 풍부한 문화를 가진 나라예요. 하지만 여기서는 전기 부족으로 인해 삶이 매우 힘들어요. 약 3분의 1의 사람들만 전기에 접근할 수 있어요. 이로 인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운 생활 조건에 처해 있고, 이는 나라의 성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이 문제의 큰 이유 중 하나는 국가 전력망이 작고 관리가 잘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증가하는 수요를 따라잡기 위한 투자가 부족했어요. 그 결과 많은 지역이 매일 밤 어둠 속에 남겨지게 되죠. 게다가 전기 요금이 매우 비싸서 많은 가족들, 특히 저소득층이 감당하기 어려워. 전기 부족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해요. 학생들은 공부하기 힘들고, 사람들은 일상적인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경제 활동은 둔화되죠. 이는 나라의 전반적인 발전을 저해해요. 빛은 좋은 삶을 위한 필수 요소예요. 빛이 없으면 사람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이 나빠지고 이는 모리타니 전체에 영향을 미쳐요. 이런 현대적인 도전에도 불구하고 모리타니는 세계에서 가장 흥미로운 고대의 신비 중 하나를 품고 있어요. 17. 리사트 구조 광활하고 건조한 사하라 사막 속 아드라르 근처에는 방문객들을 매료시키는 매혹적인 지질학적 신비가 숨겨져 있어요. 바로 리사트 구조 또는 아프리카의 눈이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지름이 최대 48km에 이르는 리사트는 흰 석회암과 어두운 현무암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갈색 원형 구조로 인간이나 동물의 눈을 닮은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 강력한 매력은 누구나 호기심을 가지게 하고 탐험하고 싶게 만들어요. 리사트의 고대 역사와 신비로운 기원은 수세기 동안 지역 주민들의 상상력과 전설을 자극해왔어요. 베르베르족은 이를 길바 리사트라고 부르며 어두운 세계 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들은 이것이 사라진 고대 문명의 징표이거나 다른 세계로 가는 관문이라고 믿고 있어요. 현대 과학은 리사트의 형성을 설명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했어요. 일부 이론은 그것이 사라진 화산이라고 제안했지만 지질학적 연구에서는 차가운 용암이나 화산 활동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오늘날 가장 일반적인 생각은 리사트가 석회암, 현무암, 화성암의 침식과 융기로 형성되었다는 거예요. 수백만 년에 걸친 바람과 물의 침식이 동심원 형태의 원을 만들어내며 다양한 색의 암석층을 드러내고 리사트의 독특한 구조를 형성했죠. 이 과정은 또한 구조를 주변 지역보다 높게 만들어 사막의 평평한 지역에서 두드러지게 만들었어요. 오늘날 리사트는 자연 애호가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여행지예요. 방문객들은 비행기나 헬리콥터로 이 구조를 위해서 감상하거나 장거리 하이킹을 통해 독특한 지형을 탐험할 수 있어요. 리사트는 매혹적인 자연 경관일 뿐만 아니라 시간의 힘과 지구의 끊임없는 변화를 상기시켜주는 곳이에요.
이는 자연의 기적 같은 아름다움을 증명하며 발견을 기다리는 많은 신비를 품고 있어요. 18세기에서 가장 긴 기차 여행 모리타니는 끝없는 황금 모래와 독특한 경이로움인 철광석 기차, 즉 사막의 기차로 유명해요. 이 거대한 기차는 최대 2.3km에 이르며 주철광석 광산인 주아라트와 누아디부 사이를 멋지게 이동해요. 여행자들에게 정말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죠. 이 20시간의 여행은 사하라 사막의 장엄한 자연 경관을 지나가요. 우뚝 솟은 모래 언덕, 험준한 산맥, 그리고 광활한 모래 속에 숨겨진 푸른 오아시스를 볼 수 있어요. 철광석 기차는 단순한 화물 운송 수단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방문객들을 끌어들이는 독특한 관광 명소이기도 해요. 여행자들은 주아라트나 누아디부에서 기차에 탑승하여 이 인상적인 여행을 즐길 수 있어요. 기차는 승객을 위한 좌석과 화장실 같은 기본 시설, 그리고 작은 바 카운터를 제공해요. 여행자들은 또한 여행 중 에너지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음식과 음료를 가져올 수 있어요. 19. 유목 전통 모리타니는 깊고 풍부한 유목 전통을 가진 나라예요. 수백 년 동안 유목 생활 방식은 광활한 사하라 사막에 의해 형성되었고, 이는 사람들의 생활, 일, 상호작용 방식에 영향을 주었어요. 모리타니에서는 유목 공동체가 부족과 시족으로 조직되어 있어요. 각 그룹은 명확한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지도자는 추장이나 시크라고 불려요. 이 지도자들은 주로 오랜 가문 출신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갈등을 해결하며 질서를 유지해요. 유목 경제는 가축 사육에 크게 의존해요. 유목민들은 그들의 동물에게서 우유, 고기, 그리고 운송수단을 얻어요. 그들은 정착한 공동체와 다른 유목 그룹과 곡물, 이복, 그리고 기타 필수품을 교환하죠. 유목 생활 방식은 또한 풍부한 문화유산을 창출했어요. 전통 음악, 시, 그리고 이야기 나누기는 유목 문화의 핵심 부분으로 사막 생활, 영웅주의, 그리고 영성의 주제를 반영해요. 트발, 드럼, 과 티디닛, 전통 류트, 같은 악기는 그들의 음악에서 흔히 사용되어 최근에는 모리타니의 유목 생활 방식이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어요. 기후변화, 사막화, 그리고 긴 가뭄이 사육을 어렵게 만들고 있어요. 현대 경제적 압박과 정착 생활을 권장하는 정부 정책으로 인해 많은 유목민들이 도시로 이주하고 있어요. 이런 도전에도 불구하고 유목 전통은 여전히 모리타니의 정체성을 상징해요. 오늘날 세계에 맞게 이 생활 방식을 보존하고 적응하려는 노력들이 있어요. 여기에는 지속 가능한 가축 사육 관행, 문화 보존 프로젝트, 그리고 유목 공동체의 생계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20. 고대 도시들 모리타니는 한때 사하라 사막에서 무역과 학문의 중심지였던 많은 고대 도시를 품고 있어요. 13세기에 설립된 칭구에티는 아마도 가장 유명한 도시일 거예요. 이곳은 잘 보존된 석조 건물과 기중한 이슬람 원고로 가득한 고대 도서관으로 알려져 있어요. 또 다른 주목할 만한 도시는 우아단이에요. 이곳은 사하라 횡단 무역로의 주요 중간 기착지였으며 현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어요. 그리고 티치트와 우알라타도 있어요. 이 오래된 무역 중심지는 이슬람 문명의 풍부한 역사를 보여주는 놀라운 석조 구조물과 모스크를 가지고 있어요. 비록 이 도시들은 대부분 버려졌지만 여전히 모리타니의 영광스러운 과거를 엿볼 수 있게 해줘요. 이들은 한때 사막에서 문화와 무역의 활기찬 중심지였던 모습을 보여줘요. 이 고대 도시들이 과거를 보여주는 동안 모리타니에는 역사와 문화를 흥미롭게 되살리는 또 다른 전통이 있어요. 기대해 주세요. 21. 낙타 경주 모리타니에서 낙타 경주는 그들의 문화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는 베두인 유산과 사막 생활에서 낙타의 중요성을 보여줘요. 이 스포츠는 수백 년 동안 사하라 사막에서 살아온 유목 베두인 부족에서 유래했어요. 낙타는 사막의 배라고 불리며 이동, 무역, 문화 행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요.
경주는 지역 축제와 특별한 행사에서 열리며 다양한 부족과 공동체가 모이는 시간이죠. 이러한 행사들은 축하, 무역, 그리고 사회적 유대를 강화하는 기회가 되어 경주에 사용되는 낙타는 빠르고 강하게 기르기 위해 번식되어 그들의 주인들은 이를 매우 자랑스러워하며 이러한 낙타를 기르고 훈련하는 기술은 가족 간에 전해져요. 과거에는 10살에서 15살 사이의 소년들이 가벼운 몸무게 덕분에 낙타를 탔어요. 하지만 이제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원격 조종 로봇 기술들이 사용되고 있으며 스포츠의 현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경주는 사막 트랙에서 열리며 길이는 40km에서 100km까지 다양해요. 모래바닥은 힘든 경주를 만들기 때문에 낙타와 그들의 조련사 모두가 매우 숙련되고 강해야 해요. 낙타 경주는 많은 모리타니 가족의 경제에도 중요해요. 우승한 낙타는 많은 돈에 팔릴 수 있고 경주에서 이기면 큰 상금과 사회적 명예를 얻게 되죠. 사람들은 스포츠의 전통적인 부분을 유지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동시에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여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들은 낙타 경주의 진정한 문화적 느낌을 유지하면서도 시대에 맞춰 나가고 싶어 해요. 오늘의 영상을 즐기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 글로브고를 구독하는 것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에게 큰 의미가 있어요.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영상을 클릭해보세요.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내용이에요. 다음에 저희 채널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나라에 대해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